안녕하십니까. 시대를 기는 식품경제입니다. 지난주에 좀 빠졌는데요. 도착을 늦게 해서 한번 이번 주 오늘은 썬데이입니다. 11월 3일 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죠. 생글생글 중고생 경제 논술 신문입니다. 생각하고 글쓰기 생글생글 생각하고 글쓰기에서 생글생글로 적어있습니다. 집값 못 잡고 혼란만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면인데요. 11월 3일 일자입니다. 11월 3일 생글생글 루틴을 지킨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지난 정보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습니다.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못해서 어떤 뭔가 숙제를 못한 느낌이어서 오늘 썬데이 저녁 시간에 한번 녹화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일면에는 집값 못 잡고 혼란만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3주 전에 12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3중 그물망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책입니다. 그간 규제 지역에서 15억 넘는 집을 살 때는 6억 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를 4억 원으로 크게 줄이는 듯 대출 규제도 강화했지 않습니까? 국내 주택시장의 최근 과열 양상입니다. 국내 주택시장은 최근 과열 양상이죠. 작년 이후 서울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10에서 15% 올랐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4.6%나 상승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토지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터치할 수 있으려면 경기도까지 묶어서 두 개의 지방자치 단체에 엮을 수 있다면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까지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원치 않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있었죠. 우리 지역은 집값도 오르지 않았는데 왜 묶였느냐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던 정부의 자구책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면우 11월 3일 건데요. 이면우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국가 신용등급은 무디스, 민간 회사 무디스, S&P, 피치 같습니다. 신용등급을 민간 회사가 쥐락펴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 국가의 신용등급을.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국가, 기업, 운명, 자원의 3대 신평사. 피치가 가장 약하죠. 한국 신용등급은 위에서 몇 번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리 정책, 생글생글 주니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도 있고 중고생을 위한 생글생글도 있죠. 경제랑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한국경제신문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렇게 나와서 나이팅게일의 생명을 위하여 성서시. 자, 3면 보겠습니다. 이공계 부활 신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기원 지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4대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대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의치 한약은 작년부터 22%가 줄었어요. 빠르죠. 미공개 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님들을 굉장히 영리합니다. 의사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2026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은 의대 쏠림 현상이 주춤해졌습니다. 대신 이공계를 선호했죠. 이거 좋은 현상인데 현명합니다. 일부에서는. 의사는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봇 의료가 이제 발전할 수 있죠. 뇌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부분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또 아마존에서 1만 4천여 명을 감염했습니다. AI로 중간 관리직을 대체한다. 자, 미국 IT 업계 5년 내 최대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사, 서비스, 기기, 운영 대상 내년에도 후전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NIE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AI 개발 인력과 단순 업무 중 종사자 간 임금 격차.
어느 정도인지 알았더니 생각보다 크겠죠. AI 발 고용 쇼크는 과장됐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AI 시대 새로운 인재는 어디서 생길까? 생글생글이죠. 네. 자, 토호제가 사유재산권 제한하는 토호제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여전합니다. 국익 핑계로 시장 개입 늘리는 글로벌 사회. 그렇습니다. 공공복리와 시장 왜곡이라는 자, 불안해진 세계 민간 통제 움직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이런 정책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간의 창의와 기업가 정신은 그 속에서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역사의 흐름을 보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의 문제점 NI 포인트입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과상금 태운다 하는 속담에 비유할 때 어떻습니까? 시장 원리에 맞춰야 되는데 수요 공급에 맞춰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개입이 시장의 원활한 자유경쟁을 해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과 민간 기업의 통제 및 규제하면 경제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 국익 우선 각자 도성의 세계. 저 그림의 자유 시장 경제에 해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산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입니다. 규제 일변의 정책, 불행한 결과를 몰고 와 시장 실패에 대응하려다 정부 실패를 부르조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통 경제 이론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먼저 시장 실패와 마켓 페일즈, 정부 실패, 거버먼트 페일즈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동원된다면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비효율은 늘어나는 정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정부 실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 실패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격 형성 기능만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장 실패가. 원인으로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부터 해가지고 쭉쭉 설명 나옵니다. 과격한 가격 통제의 결말은 안 좋다는 거죠. 네. 자, 이래서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점을 경계하며 정책의 강도와 시장의 개입 범위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통제와 개입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늘 그랬었죠. 가격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동산 전체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된 공급 수요보다 단순하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뛰게 되겠습니다. 집값이 뛰죠. 이게 기본적인 경제 원칙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나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수요에 맞게끔 맞추는 게 가장 완전 경제? 완전한 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부족하죠. 늘 공급이 부족합니다. 특정 지역이 어디죠? 강남구죠. 네, 특정 지역. 몰려있죠. 왜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올라갈까요? 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네. 진짜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느낌이에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의료시장 가격 상한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제 본 거죠. 유승호 한국경제신문 기자도 아주 유능하죠. 의료 수가는 일종의 가격 상한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의료 수가가. 원가보다 싸면 공급보다 수요가 늘게 돼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필수 의료 적자투성이 가격 제한이 없고 업무 강도가 낮은 피부과 성형외과 로 몰리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료 수가 상한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네. 어떤 내용인 거 대충 짐작이 되지만, 자,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응급차에 실려서 목숨이 잃는 경우도 많겠죠. 뺑뺑이만 돌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드타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에 실린 응급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 환자가 현장에서 출발해 또 병원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사례가 2만, 거의 3만 건에 있다고 합니다. 3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만 551건. 응급실 뺑뺑이는 내외 상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 의료 과목 붕괴 현상이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의사들이 없다는 거죠, 이 분야에. 심각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위 인기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에겐 돈을 밝힌다면 그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그렇죠. 의료 분야도 돈이 오고 가는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얻는 거죠. 그들이 이제 뭐 히포크라스 선서를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의사뿐만이겠습니까? 감기 진료비는 10만 원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세웠어요. 필수 의료 붕괴 배경을 살펴보려면 의료수가 얘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료수가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의료수가라고 합니다. 의료수가라는 게 의료 서비스를 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가격이죠. 가격이죠. 의료수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의료수가는 일반적 재화 서비스 가격과 달리 정부가 정한다는 게 먼저죠. 정부가 정한다. 그래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가 좀 비싸죠. 또 의료수가 급여, 비급여가 주로 많고 거의 다 비급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대충 어떤 내용을 도출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환자가 망하면 병원은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많으면 병원이 망한다. 의료시장도 시장이다. 여느 시장과 비슷하게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가격 상한이 이 가격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즉 의료 수가가 너무 낮으면 의료 서비스 공급, 의사, 병원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환자에게 불편을, 수요와 공급이 철저하게 적용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맞는 말 같습니다.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다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황은 초과수요를 만들죠. 싸니까 만든다는 것이죠. 좋은 통찰을 주네요. 이 때문에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은 의료 수가의 인상은 건보 재정 악화와 국민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 이건 좀 국민 부담 높은 거 이해가 되겠는데 건보 재정 악화가 된다? 올리게 되면 그렇다는 거군요. 의료 수가 문제의 전부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서비스를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채 날로 심해지는 의료 붕괴, 필수 의료 붕괴 해결책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응급실 뺑뺑이로 연결시켜서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상한제가, 요거 이제 이 주택 가격 상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또 올리지 마라. 이자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사회 전체 차지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수 의료가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 시장에서 가격 상한제의 부작용은 무엇일까? 의료 수가 인상 문제를 놓고 친구들과 청해보자.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가 통계조사 페이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성이 부족한데 시장 심리만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세계에서 한국만의 주간 단위 집값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만 그렇습니까? 트럼프도 그랬죠. 소비자, 취업자 수. 이게 너무 자주 발표하니까 정책이라든지 부담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바꾸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 주간 아파트 값,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주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판매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호가를 올려서 지인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친척 간에 3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아니죠. 5억짜리 아파트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35억에 거래하고 한 달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단은 호가를 30억에서 35억으로 올리고 나니까 5억이 올라간 상태로 체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간 아파트 동향에. 그러면은 실수요자가 32억에 사도 느낌상 어떻습니까? 35억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32억에 샀다. 그러면은 사실 아파트 가격은 30억인데 2억을 더 주고 사면서도
좀 싸게 샀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런 풍선, 버블 효과 이런 것도 잡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정보를 통계 연속성과 공정성 확보에 꼭 필요하다. 이런 찬성,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기 5번 답안을 좀 내봤어요. 자, 집값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풍조가 개선돼야 된다. 서욱진 논설위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가격 통제는 정책 당국이 시장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민간 지수의 독점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 성이 떨어지고 시장 심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그렇죠. 긍정적인 면이 있죠. 정확하게. 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 아까처럼 그러니까 다운사이즈가 아니라 그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통종매매 뭐 이런 거 같은 것 때문에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거 너무 오른다. 올라서 영끌이라도 해서 사야 되겠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이거 이제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아파트는 투기 대상으로 간주해 절대 가격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시각은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주식이나 금값이 오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면 곧바로 규제와 대책을 반복해 내놓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기간 집값 변동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공급 등 주택 정책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쁘지 않죠? 나빠야 됩니다. 경제학 월 산책입니다. 금융의 본질,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금융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금융과 화폐, 효율성을 높이는 금융의 역할, 그 다음에 금융과 자원 배분, 금융과 실물 경제, 금융과 경제 시장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걸 이제 뭐 다 읽지는 못하죠. 금융은 희소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잘 공급해 생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잘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융시장 없이 자원만 거래된다면 현금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금융시장이 존재한다면 자금에 여유가 없더라도 차입을 통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금융의 역할 무엇인가. 수능에 나오는 경제학 금융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IMF, 한국 세율 낮아 저성장 머물 위험이 있다. 세율이 낮아서 저성장. 이게 무슨 IMF, 한국 세율 낮아. 국내 총생산이 뭐죠? GDP에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GDP가 떨어졌다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랍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조세 수입 비율을 15%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죠. 2.6포인트나 더 한국은 떨어진 것 같아요. 한국이 이른바 세금을 적게 걷지만 그만큼 성장은 못하는 저세율,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가게나 기업이 의사결정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취득, 양도세 같은 거래세 역시 경제 주체가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 자본의 왜곡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조세 구조의 특징을 보겠다고 합니다. 자, 수능의 얘기입니다.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사 한꺼번에 말했던 Who's Who라고 합니다. Who's Who?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명인사, 잉글리시입니다. Who's Who? 김미연이. 자, Who's Who? The Who's Who of the global business leaders from NVIDIA's Jensen Huang to CATL's Janet Jin will visit the South Korea city of Gyeongju in late October for the APEC CEO Summit. APEC CEO Summit입니다. 후주가 무슨 후주? Who's Who? 유명인사예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Who's Who? 그래서 한번 후주가 뭘까요? 후주 초콜릿 이름입니까? 허쉬도 아니고 직역하면 누가 누군지 후주 누가 누구지? 후주라는 의미지만 유명 인사 명단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총 출동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후주 후주니까 후 is who?
겁니까? 이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틀리면 어떡하지? 네. That's right. 그럼 that's right. That's R-I-G-H. That's right. That is right. That's all. 됐어요. T-H-H. That's all. That is all. 그것이 다 됐거든. 할 때 that's all. Who is who? 누구지? 누가 누구지? 이런 말이죠. 누구야? Who is that? Who is 뭐 이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who's 누가 누군지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관용적으로 쓰는데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의 총틀동이란 who's라는 말이 쓰는 겁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who's who? 후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자 놀자입니다. 치매 치료 연구가 된 리튬이란다. 리튬은 신경세포 퇴행성 관절염을 막는다. 과학이 LR이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 뉴런이죠. 뉴런 개수가 몇 개입니까? 865개. 865개라고 하는데 현재 발견한 게 서서히 죽어가면서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표현한 인지력 기능이 점점 떨어져 어려워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자,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는 처음 보기가 첫 패러그 마지막 패러그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이끈 브루스 얀크나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는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빼먹으니까 향후 고무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모적도 아니고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다는 의미겠죠. 리튬 측정은 알츠하이머의 선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리튬 화합물은 알츠하이머 예방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 리튬은 배터리 금속을 넘어 기억의 금속으로 그렇군요. 리튬 하면 배터리잖아요. 리튬 때문에 불도 나고 그렇지만 이게 배터리를 넘었어. 어디까지 가고 있어? 배터리 금속, 기억의 금속으로 기억의 금속. 리튬이 기억의 금속으로 알츠하이머 치료하는. 자,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새로운 지금까지 밝혀진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조직이다. 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신경세포 바깥에 끈적하게 뭉쳐 플라그를 형성한다. 플라그는 뭘까요?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 시냅스 활동을 방지하겠죠. 염증을 일으켜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우 단백질입니다. 타우는 원래 신경세포 안에서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물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세소관은 세포 안에서 영양분이나 정보를 운반하는 고속도로 같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해서는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제 기능을 잃고 서로 엉켜 붙어 신경섬유 다발을 형성한다. 그 결과 미세소관이 파괴되고 신경세포 운반 체계가 막 결국 세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네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리튬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기억의 금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리튬입니다. 화학기는 Li인데 Li. 그렇군요.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목평균. D-Day 10일 남았어요. 며칠 수요일인가? 그러면 어때요? 요거만 보겠습니다. 수능이 며칠인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나요? 자, 고도연의 아침편입니다. 푸른 밤에로 강진에서 그런 김영남. 네. 잘 안 들어오는군요. 피곤하군요. 김동욱의 르네상스 명장. 선전수단이었다. 그렇습니다. 수구 뭐라고 그러죠? 수구 초심인가? 말을 잘 안 쓰면 까먹어요. 수구 초심. 이게 맞나요? 수구 초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한자도 자주 안 쓰니까. 고향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립다. 라스트 울프라고 있습니다. 가이코 없는 철학자가 추적했던 마지막 늑대. 동말론적 세계관 9마리 늑대 이야기. 북스토리입니다. 라스트 울프. 김밥 천국 나오네. 접수 다마. 아니군요. 그래도 머리가 아파요. 엄마 아빠 나 나왔어요. 세대형에 대해서 나왔고. 공부합시다. 테스트. 맛보기. 자, 고사성어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복수불반이란 복수불반. 자, 엎드릴 물 숫자, 아닐 불자, 들이킬 반. 복수불반. 복수불반. 엎질은 물은 도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또 엎질러진 물은 복수불반.
엎드렸습니다. 복수불반. 엎지른 물은 도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죠. 한번 깨진 유리병을 다시. 근데 뭐 강력 접착제가 있다고 합니다. 복수불반. 337 복수불반입니다. 복수반이 아니라 복수불반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빼먹었는데 생각하며 글쓰기 생글생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Sunday. Bye bye.